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친구나 가족에게 기대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댔다가 저 친구가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정신상담 받고 싶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너 정신과 가봤어?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느껴질 때도 참 많죠. 저는 여러분 처음 상담을 받았던 게 아마 한 2015년? 6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너무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경정신과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병원에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그 이후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다가 지금은 한 선생님에 정착해서 2년, 3년째, 횟수로 3년째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상담받았던 그런 경험들을 허심탄회하게 풀어놓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처음에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이 든 거는 정말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울감이 많이 크게 느껴졌고, 난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울함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다는 그런 느낌? 이렇게 질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빠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정신질환을 엄청 크게 앓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정말 같이 돌아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신과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상담이 뭔지도 몰랐고 우선은 뭔가 멘탈이 아픈 것 같으니까 정신과에 가면 어떻게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단순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갔던 신경정신과에서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분명히 제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랬는데 저는 뭔가 그 치료가 좀 불편했어요. 상담을 잘 해주셨는데 뭔가 저와 삘이 맞는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도에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게 되죠. 저는 이런 경험을 처음에 했을 때 매우 당황스러웠던 게 뭐지?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니까 저분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이런 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나? 아니면 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가? 뭐 이런 되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왜 상담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괜찮아지는 것 같지가 않지? 이런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선은 근데 상담을 받는 게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물론 뭐 30분짜리 상담도 있는데 30분짜리 상담은 거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마나이기 때문에 1시간짜리 상담을 듣다 보면은 보통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부담이 된다고 느껴졌고 상담을 하다가 그냥 중도에 그만두게 되죠. 근데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좋은 상담사를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요. 많은 시도가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연인을 찾고 좋은 친구를 찾고 좋은 배우자를 찾는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테라피스트, 심리상담가를 찾는 과정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상담을 그만두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 혼자선 감당하기가 되게 힘들고 친구한테 기댔는데 친구도 사실 친구 인생이 있고 뭐 그들도 나름대로 힘든 삶들이 있잖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맘 놓고 푹 내 이야기를 속에서부터 꺼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름아름 또 어느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선생님도 되게 친절하시고 나이스하시고 이야기 정말 잘 들어주시고 저한테 막 책도 한 권 추천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뭔가 상담을 하고 나올 때면 항상 뭔가 불편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담도 곧 그만둬버리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때 엄청 좌절했어요. 왜냐면 그런 신경정신과를 찾아서 내 발로 걸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 큰 용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정신병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마음들을 깨고 아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고쳐야 해, 극복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 병원까지 간 거였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가 있기를 바랬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고 뭔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이거 영영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거 영영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진짜 나 무슨 병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완전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유튜브를 그만두면서 정신과는 이제 그만 가고 심리상담센터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친구가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심리상담센터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상담센터를 찾게 됐죠. 근데 저는 여기서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정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이 선생님과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과 2년째 상담을 계속 받고 있고 이 과정을 계속 해온 제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을 처음에 받으러 가는 과정도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과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상담을 받고 왔는데 속이 후련한 느낌보다는 뭔가 아 이거를 내가 괜히 얘기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왜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나와 핏이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취미를 배울 때도 나랑 뭔가 맞는 에너지가 맞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맞는 테라피스트를 찾는 과정은 꼭 필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두 번 상담을 받아봤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좋은 상담가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상담을 받다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드는 감정이 뭐냐면 상담을 한두 번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속이 답답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에 비유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컵에 흙탕물이 가라앉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흙탕물 모래덩어리를요. 근데 그러면 이 흙탕물 모래덩어리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 모래를 저어서 채로 이렇게 걸러야 되잖아요. 그쵸? 이 모래를 젓는 과정이 상담 초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젓다 보면 원래 흙탕물이 약간 위에는 좀 맑아 보이고 밑에는 뭔가 더러워 보였는데 이걸 젓다 보면 그냥 물 전체가 더러워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이게 상담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겉으로 괜찮아 보이고 속에는 꽉 막혀있었는데 상담을 조금 받기 시작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상담을 꾸준히 3개월, 4개월 정도 받다 보면 그때부터 채로 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맞는 상담 선생님을 선택했다면 꾸준히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엔 정말 저에게도 정말 힘든 과정이었고 사실 지금도 언제는 너무 상담실에 가는 게 부담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꾸준히 해온 결과 저는 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전보다 지금의 제가 훨씬 나아졌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고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면 뭘 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면 선생님과 정말 제일 깊은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요즘 어떤 일들이 나한테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어떤 것들이 아픔으로 갖고 있고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선생님도 그런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대신 좀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 같은 걸 마지막에 좀 주시기는 하시죠. 근데 그건 정말 그냥 미미한 거고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저의 이야기를 정말 깊숙이 공감해주는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팁을 주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는 이런 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아빠가 병원에 되게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보통 병원이었어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전화를 주로 받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이게 약간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동안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못 받아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저랑 안 되니까 이제 엄청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고, 저도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나는 다 큰 성인인데 남들은 전화도 다 잘 받고 일도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되게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이거야, 여러분들은 듣는 분들은 아 뭐 그럴 수 있지,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와 일하는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안 좋게 볼 거를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하루에 그러면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예를 들어 5개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하나만 받아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를 받고 나머지 4개는 못 받은 거를 좀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주고 칭찬을 해주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딱 하나를 받고 뭐 예를 들어 택배 기사님이실 수도 있죠. 택배 경비실에 맡겨놓을게요 라는 전화를 받고 끊으면, 아 그래, 오늘 내가 그래도 전화 한 통 받았다, 나머지 안 받았지만 난 이거 한 통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좀 합리화도 시켜보고 응원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근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되게 많이 반복했거든요. 지금은 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예 뭐 없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그 선생님과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도 훨씬 그런 부대끼는 감정이나 막 갑자기 막 두근두근 되는 거는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아 그러면은 상담을 받고 나면 그럼 우울증이 완전히 괜찮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감, 우울증, 무기력함 같은 거는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감기 걸렸을 때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면은 낫죠? 몸이 괜찮아지죠? 근데 그렇다고 다시 감기 안 걸리나요? 아니죠. 또 옷을 얇게 입고 밖에 나가거나 춥거나 내가 너무 과로하거나 그러면 또 감기에 걸리잖아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아 내가 진짜 괜찮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상황적으로 많은 상황들이 안 좋은 게 겹치다 보면 누구나 우울증에 다시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좌절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괜찮아진 게 아니었나 봐. 나 진짜 나약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감기 또 다시 걸렸을 때 와 진짜 내 몸 쓰레기, 감기를 또 걸리다니 이렇게 자책하지 않잖아요. 그쵸?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겠다, 뜨거운 차를 많이 마셔야겠다, 운동을 많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뭔가 우울한 감정이 들거나 무기력함에 빠지면 아 진짜 난 너무 나약해서 이런 우울증에 빠진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보호막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추울 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밖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보호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게 이제 상담을 받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 계획도 다 틀어지고 내가 꿈꾸던 것도 좌절되고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곳이 없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친구를 만날 수가 없거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화랑 분노가 내 안에 많이 쌓이고 또 좌절감 같은 거, 억울함 같은 것도 참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상담을 받으면서 내 스스로를 정리하는,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심리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를 잠시 그만두었습니다라는 책이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유튜브를 그만두고 상담을 받았던 기록이에요. 근데 이 책을 내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은 게 나도 상담을 받았었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됐다. 이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히 사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분들이 상담을 받는 게 내가 나약해서라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나서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좀 몇 명 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길래 그럼 한번 상담 받아봐. 내가 받아봤는데 진짜 괜찮더라 이라고 얘기하면 뭐 상담까지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닌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상담을 받는 게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무슨 막 미쳐 돌아가는 상태여야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막상 상담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되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진짜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신과에 안 오고 심리상담센터에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정상적이고 착하고 여리고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면서 심리상담센터에 오고 정신과에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막 심리상담 그런 거는 막 진짜 우울증 걸린 환자나 아니면 막 진짜 막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너무 힘들어야지만 막 그래야지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정중하게 그것은 해보지 않고 갖고 계시는 편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 될 필요성조차 못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든 구석이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정상적인 판단이고요.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꼭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내가 상담받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는 진짜 심각한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상담실을 찾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같이 용기가 되어주자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때 그 상담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했고 심지어 엄마한테 엄마 나 상담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제가 이 과정을 계속 해왔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너무 뿌듯하고 제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그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충만하고 뿌듯합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면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